안녕하십니까. 형님도 백그럭으로 주식 투자하는 발주남입니다. 오랜만에 장 끝까지 한번 멘트 한번 날렸습니다, 형님들. 또 제가 또 채널명을 바꿨습니다. 예전 이름으로 발주남으로 초심을 잃지 말자. 특별히 뭐 잃을 것도 없고 늘 똑같으니까 한결 같잖아 제가요 뭐. 예. 제가 뭐 유튜브로 돈 벌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뭐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전에 해도 먹고 살만하니까. 자, 어쨌든 형님들, 자, 오늘 이야기 진짜 웃깁니다. 이게 네 분이 나오는데, 한 분이, 이게 몇 년 전에 이제 한 분이 45살, 그 다음에 그 세 분은 42살이었어요. 근데 이분, 네 분이 어떻게 알았냐면은, 중소기업에서 알게 됐어요. 어떤 회사가 어느 농촌 지역에다가 어느 촌동네에다가 생산 공장을 이제 만드니까 본사에서 한 명을 보냈어요. 가서 도와주고 본사로 올라올 거라고. 그래서 이분은 45살인 이분은 서울 쪽에 집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막 제천 막 밑에까지 막 진천으로 내려온 거야. 그 생산 공장 때문에. 어떤 다 했어. 막 기계 설비까지 다 넣었어요. 또 이쪽에 또 철강 쪽이야. 막 성형기, 더블 컨베이어 막 이런 거 아시죠? 예. 아무튼 다 했으면 올라가는데 시운전까지 하고 한 1년만 있어 달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이제 사원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들 알다시피 농촌에 이런 공장이 생기면은 그 농촌 사람들을 먼저 우대를 해줘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남자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데, 여자도 들어오는데, 그 중에 남자 이제 3명이 동갑이야. 얘네가 3명이 동시에 입사를 했는데, 이 나이가 좀 많은 이분이 되게 잘 챙겨줬어요. 또 밑에 애들도 또 이 형을 되게 따르고, 왜냐면 또 서울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서울 이야기 많이 해주고, 막 항상 막 그 존경의 대상 그런 눈빛으로. 그리고 또 3명은 사원이고, 이분은 위에서 내려왔는데 대리였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잘 지냈단 말이에요. 거의 일주일에 한번 술을 마시고 그랬는데, 거기 이제 생산공장도 이제 뭐 생산공장에 뭐 이사, 법인장, 뭐 사장이라고 제일 높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회사에 이제 본사에 가장 윗대가리가 있고, 그런데 이 생산공장의 윗대가리가 너무 양아야, 양아. 야, 오늘 밤에 한잔 하자. 그러놓고 술 마시다가 먼저 가요. 그 아시죠? 그런 거요. 딱 그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술 한잔 하자 뭐 빠지려고, 우리끼리 한잔 먹으려고 하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저 오늘 뭐 집에 약속 있는데요 막 하면은 이제 막 되게 막 그런 거 안 좋은 눈빛으로 쳐다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네 명이 만나면은 막 그 뒷담화 까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며칠 쉬고 막, 왜냐면 환자들이 나타나니까 뭐 교대로 하고 뭐 이틀에 한번 나오고 막 이러니까 뭐 월급이 월급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너무 부조리가 심하다고 느낌이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그분 대리 있죠. 그게 그 대리는 원래는 시운전 끝나고 1년까지만 있다가 위로 올라오 달라고 했거든요. 서울로 오면 된다고. 근데 또 묻혀버린 거예요, 완전 밑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밑에다가 집을 구해가지고 거기서 살았어요. 뭐 집도 어차피 회사에서 해준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생산 공장의 부조리 때문에, 특히 이분은 본사에서 내려온 자기가 그래도 짬밥 좀 먹은 대리잖아요. 근데 생산 공장 이 사람은 저기 다른 기업의 그 생산 쪽 관련된 그쪽 기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트러블도 자주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짬밥은 그 사람이 훨씬 높고, 딴 데서 놀러 온 사람이 나이도 많고. 근데 짜증나가지고, 그러면 부조리 내가 못 참겠다 해서 그만둬버렸어요. 그냥 이분이 그만두고 후배들한테 이제 송별회 하면서 후배들한테 그랬죠. 형은 라오스로 간다고. 그랬더니 형은 그 전에 얘기했지. 라오스로 원래 가고 싶어 했고, 라오스에서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라오스 한번 가려고 한다고. 그래서 진짜로 그 말 끝나고 일주일도 안 돼서 라오스 떠나버린 거예요. 왜냐면 그 인천공항에서 후배들 3명한테 그 대화창이 있잖아요. 그게 카카오톡으로 거기다가 출발 인천공항 사진 딱 보내서 그렇게 하고 떠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은 이제 막 메시지 보냈죠. 근데 이제 이미 비행기 떴으니까 이제 못 받을 거 아니야. 근데 도착하고 나서도 한동안 메시지를 안 보냈대요. 그럼으로써 이제 그룹이 깨진 거야. 왜냐면 이분이 이제 그걸 했잖아요. 그래서 그 후배들이 다시 그 형을 그룹으로 이렇게 데리고 와도, 그룹으로 불러와도 이분께서 그 휴대폰을 아예 한국에서 갖고 꺼버린 거야. 라오스에서 새로운 휴대폰을.
그걸 하나 그 공기계로 가져간 걸 그거 사용하고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하고 인연을 좀 끊겠다 그런 생각으로 갔나 봐요. 뭐 그렇다고 뭐 후배들하고 인연 끊은 생각은 아니고 뭔가 좀 보여주고 싶어 가지고 그랬던 거야. 자,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 흘렀어요. 흐르고 나서 한 9개월 정도 있다가 후배들한테 딱 카카오톡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누가 먼저 이 형이 들어온 걸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소환을 했죠. 어? 대체 막 하면서 뭐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9개월 동안 소식도 없다고 우리가 어떻게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맨날 만날 때마다 형 얘기했는데 지금 어딨냐고 막 한국 왔냐고 그랬더니 라오스라고 라오스에서 뭐 하고 있냐고 막 꼬치꼬치 묻는데 여자친구랑 같이 있다고 하더니 농담하지 말라고 무슨 여자친구냐고. 근데 실제로 여자친구랑 같이 그걸 했어요. 그 화상으로 카카오톡 화상으로 딱 보여준 거야. 모습을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이렇게 얼굴 뽀뽀하는 이런 장면을. 그러니까 근데 얼굴이 너무 예뻐. 진짜로 너무 예쁜데 나이가 21살이야. 이 여자가 21살이에요. 근데 그분은 45살 때 제가 초반에 45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45살 때 딱 둔 거예요. 45살 때 딱 그만둔 거에서 45살 말한 거예요. 자, 그분은 45살, 그리고 여자는 21살. 그러면은 24살 차이 나잖아요. 그냥 밑에 후배들이 막 뻥 쪄버린 거야. 막 그러면서 막 나중에 그 그걸로 문자로 보내 메시지로 혹시 돈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뭐 어디 보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진짜로 했더니 막 자기네도 라오스 가면은 다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나 충분히 가능하지 해서 진짜로 그 세 명이 얼마나 웃기냐면은 그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세 명이 동시에 그만둬 버렸어요. 세 명이 전부 다 같은 날에 퇴직서를 똑같이 냈대요. 그러니까 그 생산 공장의 그 대빵이 얼마나 어이없을 거야. 자기를 완전히 엿먹이려고 이렇게 동시에 냈다고. 그래서 아무튼 그리고 이 세 명이 비행기 티켓을 끊고 라오스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 형님 이제 만나서 막 같이 술도 마시고 근데 또 같이 비엔티안, 누앙프라방 방비행 돌아다니면서 길거리 여자들한테도 또 이렇게 접촉도 좀 하고 이렇게 어떻게 좀 꼬셔보려고 막 하는데 안 되는 거야 쉽게. 벌써 시간은 한 2주 지났어요. 근데 막 아무리 노력해도 잉크도 하면은 웃고 연락처도 주는데 이게 연락이 안 와. 연락을 보내면은 이게 뭔가 마지막이 안 좋게 끝내.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돌아갈 시간 얼마 안 남았고 이제 다들 또 새로운 직장도 잡아야 하니까 이 한국분은 이제 라오스에서 살면 되니까 한 건 없는데 자, 이 후배들이 이 한국분 이제 형님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자, 몇 분이었어? 허허이 벌써 8분을 잠시만요. 너무 많이 했다. 자, 이제 후배들이 이 선배한테 어떻게 저렇게 예쁜 형수님을 얻었냐, 이 기술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이제 이분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분께서 이제 무반에서 살았어요. 집을 하나 단독으로 얻어가지고 여자친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잔 바깥에서 삼겹살을 굽고 이제 먹고 있었던 거야. 자기 이제 여자친구는 방 안에서 이제 TV를 유튜브랑 페이스북을 휴대폰으로 갖고 놀고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바깥에서 이 형님께서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일단은 세 가지 비기가 있다. 그 뭐 삼겹살 비기 말고요. 자, 첫 번째 1비기가 영혼을 울리는 꽃뱀양의 미소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내가 누구의 때 여자의 발을 실수로 딱 밟았어요. 그럼 한국에서는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병원 가실래요? 합의금은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 라오스는 바로 아웃이다. 밟는 순간 그 순간 온 우주의 평화를 담은 눈빛으로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며 입꼬리를 정확히 15도 각도로 올린 채 영혼의 울림을 담아 속삭이듯 말을 해요. 뽀배냥.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심장을 꿰뚫는 찹쌀밥 어택. 자, 찹쌀밥 어택이 뭐냐면 가오니아오 아시죠? 가오니아오. 자, 가오니아오를 지배하는 자가 사랑을 지배한다 이런 말이 있대요. 자, 이게 뭐냐면은 자, 만약에 여성을 만났어요. 근데 여성이랑 같이 밥을 먹는데 가오니아오가 나왔어. 그러면은
가오니아오를 보통 한국 사람들이 젓가락으로 띄어. 아직까지 젓가락으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가지고 카오니아를, 카오니아 아시죠? 밥. 이게 어떻게 말해, 기름기 있는 밥, 그거다 손으로 띄어 가지고 째우 아시죠 다들? 뭐 짭째우라고 하잖아요. 거기다가 살짝 활용점정 살짝 찍어서 내 입에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성의 접시 앞에다가 딱 놔준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확 여자가 가버리고, 자 마지막에 오토바이 나이트.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 줄 거 아니에요. 뭐 그 여자친구 아니더라도 처음 만난 여자라도, 자 그러면은 오토바이 뒤에 딱 세워 앉혀놓고 헬멧을 딱 세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하는 거예요. 만약에 BNT가 방거리라고 하면은 BNT 안에 방거리를 막 달리며 그녀가 이제 뭐 자기 허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그 그냥 코너링 있잖아요. 코너링을 다 하면서 백밀러에 비친 그녀의 얼굴을 슬쩍 확인하며 날리는 그 필살기 윙크.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시동을 끄고 말없이 그녀를 딱 바라본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여자가 그냥 가버린다 그거예요. 1비기 뽀뺀양, 그 다음에 제2비기 가오니아오, 엄지와 검지로 딱 뜯어가 째우 찍어가지고 여자의 접시에다 딱 놔주는 거. 그 다음에 3비기 오토바이 나이트. 이 세 개면 끝난다 그게. 자기 와이프 여자친구도 자기가 그렇게 해서 확 해버렸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후배들이 와 진짜 그게 통하냐고 라오스에서 했더니 아이 그럼 했더니 방 안에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 좀 그만하고 빨리 방 안에 들어오라고. 바깥에 오래 있으면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빨리 들어서 안에서 먹으라고. 자 어쨌든 진짜로 전설의 카사노바, 자칭 카사노바 이 한국 남자는 자기의 여자친구를 그렇게 꼬셨다. 자, 우리 나름 이 설득력이 있잖아 이거. 설득력이 있다. 우리 형님들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고 했지? 첫 번째가 뽀뺀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심장을 꿰뚫는 찹쌀떡 어택. 그래서 세 번째가 오토바이 나이트. 자, 그럼 좋은 날 되십시오. 바이.